사람들은 내게 말하곤 했다. 너 참 무덤덤하다. 어떻게 그렇게 덤덤하게 말할 수 있냐? 나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겉으로는 태평해 보였겠지만 내 안은 이미 수십 번도 더 무너져 내린 뒤였다.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 당신도 믿기 힘들 거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 빠졌는지 말이다. 모든 건 민준이와 그의 아내 지은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내게 둘도 없는 친구였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랐고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사이였다. 같은 반, 같은 학원, 심지어 같은 PC방까지. 우리는 서로의 가족들까지 다 아는 말 그대로 한 몸과 같은 존재였다. 민준이가 지은이를 만났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그를 축복해줬다. 지은이는 민준이의 말대로 정말이지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늘 밝게 웃었고 민준이뿐만 아니라 나에게까지 살갑게 대해줬다. 그녀가 건네는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에도 진심이 느껴졌다. 그 둘의 결혼식에서 나는 사회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들을 보며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그들은 그저 행복한 친구 부부일 뿐이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다. 민준이네 집에서 지은이가 차려준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셨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내게 남은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이었고 그마저도 아버지와 나는 무뚝뚝한 부자 사이였다. 그때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나를 따뜻하게 챙겨줬다. 지은이는 내게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야죠. 저희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아서요라며 웃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시간이 외롭기는커녕 가장 편안했다. 지은이의 다정함은 내게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 감정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 균열이 시작된 건 민준이가 지방으로 발령받으면서부터였다. 갑작스러운 발령이었다. 민준이는 주말에만 서울에 올 수 있는 주말 부부가 되어야 했고 지은이는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나는 당연히 지은이를 챙겼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가끔은 지은이네 집 근처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민준이가 걱정할까봐 셋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지은이와 저녁 먹었다고 인증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 외로운 친구 아내를 챙겨줘야 한다는 책임감, 그게 전부였다. 내가 지은이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만 모른 채 말이다.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 지은이가 웃을 때마다, 나를 걱정해 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선 조금씩 다른 감정이 피어났다.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감정이었다. 나는 지은이가 민준이의 아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냥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고 싶었다. 내가 지은이를 사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지은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퇴근길에 죽을 사들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던 그날부터였을 거다. 열에 들떠 힘없이 누워있는 지은이를 보며 나는 친구의 아내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그녀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지은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며 울먹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줬다. 그녀는 내 품에 기대어 울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민준이가 없는 평일에 만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았다.
민준이에게는 야, 지은이 밥 좀 사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동시에 이중적인 관계를 즐기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손만 잡고 그 다음에는 키스를 나누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영원히 이 비밀을 지키자고 약속했다. 나는 민준이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지은이의 얼굴을 보면 그 감정이 잠시 잊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집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나는 무심코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아버지가 한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내 큰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이상했다. 큰아버지의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믿을 수 없게도 그 여자는 바로 지은이의 엄마였다. 지은이가 보여줬던 가족사진 속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다. 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와 지은이 엄마가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 큰아버지와 함께 있다니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은이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과거에 지은이 엄마와 무슨 관계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미친 듯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고향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을 했다. 어렵게 통화가 된 삼촌은 한숨을 쉬며 내게 말했다. 내 아버지 젊은 시절에 너희 큰아버지랑 같이 어떤 여자랑 사귀었었지. 둘이 동시에 좋아했었는데 결국 그 여자는 너희 아버지랑 결혼하기로 했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떠나버렸다더구나. 내 할머니가 그 일 때문에 충격받으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었지. 나는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내가 어릴 적 들었던 아버지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했던 존재하지도 않는 첫째, 누나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댔다. 아버지와 지은이의 엄마가 헤어진 시점과 지은이가 태어난 시점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며 다그쳤다. 아버지, 이 여자 누구예요? 지은이 엄마 맞죠? 말해주세요. 혹시 제가 그 여자의 오빠예요? 아버지는 사진을 보고 잠시 굳어버렸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지은이의 어머니를 만났고 우리는 깊이 사랑했다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지은이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떠나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지은이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 아이가 바로 지은이었다. 아버지는 지은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은이 어머니의 부탁으로 평생 모른 척해야 했다고 말했다. 당신의 딸이 친구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냐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 친구의 아내가 알고 보니 나의 이복동생이었다니.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이 되었다. 친구를 배신하고 지옥 같은 사랑을 한,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혈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지은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모든 게 질려버렸다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런 그녀를 차마 안아줄 수 없었다. 오빠, 왜 갑자기? 혹시 민준이 때문에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뒤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 민준이는 여전히 나를 친구라고 믿고 있고, 지은이는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을 테다. 나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씩 지은이의 사진을 찾아본다.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내 눈빛과 닮은 슬픔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게 내가 진 죄의 무게다.